참석자들조차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끌어다 쓴 건 국민이었습니다. CCTV를 본 국민들이 제대로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수 멤버를 불러서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2분짜리 국무회의 영상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자기 계엄당에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거를 아무 위원들을 이제 막 되는 대로 막 불러서 한 게 아니고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이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 자신이 꼽은 사람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배제해도 된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실제 아예 연락을 못 받거나 도착 전에 회의가 끝나 발길을 돌린 국무위원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 와중에 택시에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라디오에서 무슨 개그 프로 같은 것들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적법한 회의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이 국무회의에 필요한 어떤 실질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갖춰졌다는 것.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여론들이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하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든 정족수를 채우려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고 한덕수 전 총리가 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려는 윤 전 대통령을 잡아 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족수가 겨우 차고 불과 2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데도 되레 CCTV 영상을 자신의 재판에도 증거로 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조차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법원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정 모독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 그 뒤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욕설을 퍼부은 그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도 법정에 나와 조롱과 비아냥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을 향해 오랜만이다, 서운하다며 빈정댔고 검사들을 감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막무가내였습니다. 감치 결정을 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유튜브에서 욕설을 퍼부은 바 있는 이하상 변호사는 내란 특검이 법정에 들어서자 오랜만이다, 아무 얘기 안 하니 서운하다고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감치 명령을 받을 당시 특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섭섭하다고 비꼰 겁니다. 그런 변호인들은 재판장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습니다. 법원에서 저희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의 증거 제시 과정에서도 이런 태도는 이어졌습니다. 지금 30초만 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좀 30초만 하고 끊읍시다. 이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에 특검이 문제를 제기하자 저희는 재판장님의 지휘에 따르지 변호인의 지휘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틀 전 감치 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변호인까지 합세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전 장관 측 지지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만 섞인 조롱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대한 모독은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변호인들이 감치당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치졸한 방법으로 나와도 되느냐며 불쑥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이런 태도에 재판을 진행하던 지기현 재판부마저 그만하라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증인 얘기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오히려 이쪽이신데도 이하상 변호사님 아까 저희는 그게 그런 임무입니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또 오늘따라 흥분하는데 좀 가라앉히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VIP 경로 뒤 2년 4개월
순직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이더라도 특정 사건을 지휘하고 결과까지 바꾸는 건 권한과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고 봤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한 것 역시 중대한 권력 범죄라고 했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장관까지 결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이후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직권 남용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군 실무자들이 수사 결과를 바꾸는 데 앞장섰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동원해 사건 기록 회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조사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외압을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군은 임성근 등 주요 인물들이 빠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특정 사건을 지휘하고 결과까지 바꾸는 건 권한과 재량을 완전히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압을 넘어 군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수사로 보복한 건 중대한 권력 범죄라고도 했습니다.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이 밖에도 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학원에서 일하기 위해 채용 면접을 봤던 50대 남성이 범인이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자 이런 일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이곳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50대 남성 임모 씨로 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제 목을 맞았으니 진짜 살인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대요, 아예. 임 씨는 지난달 말 이 학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임 씨를 뽑지 않았습니다. 면접 이후에 가진 술자리에서 임 씨가 다른 직원들을 향해 황당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원장님 최순실 닮아서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23살인데 그 친구한테 섹시하게 생겼다고 했대요. 채용이 무산되자 임 씨는 피해 여성을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임 씨의 부탁은 끝내 통하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동선을 파악했고 서울 마포구에서 붙잡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